페이지 43페이지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보시죠. 페이지 43페이지면 43페이지가 제목이 뭐라고요? 발전소에 사용하는 비상용 전원 계통인 직류 전원 설비와 비상 발전기 8번. 설치 목적을 기술하고 8번. 등기부에 와 이거 병렬 운전 조건 하기 전에 병렬 원선도를 했던가? 원선도? 원선도 했어요. 안 했네요. 얘로는 몇 페이지인지를 잘 찾기 힘드네. 이렇게. 저번에 전력 원선도 하지 않았나요? 원선도 했던 거. 원선도 좀 했어요. 원선도 했어요. 네. 43페이지 하는 거. 네, 43페이지인데. 원선도 했어요. 네. 발전기 보호 방식도 했고요. 예. 네. 요거 발전소에 사용하는 비상용 전원 계통인 직류 전원 설비와 직류전원설비에 대해 설치 목적을 기술하여라. 요거는 요 말 문구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발전소에서 비상용 전원 계통 요거 말고도 그림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어렵지는 않아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가지고 가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비상용 전원 계통의 설치 개호, 그리고 손해 전원 상실 시 계통과 기기 안전 보호하고 안전 정지 및 기동 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축전지를 이용한 직류 전원 설비와 UPS에 의한 전원 공급이, 그리고 비상용 발전기에 의한 교류 전원 설비가 있다. 크게 개요를요 말로 이렇게 쫙 나야 쓰지 마시고요. 핵심적인 단어를 이렇게 손해 전원 쓴다. 축전지를 해서 UPS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상 발전기가 필요하다. 이게 큰 덩어리를 이렇게 짧게 쓰시라고요. 네. 이게 보통 이런 개요들을 쓰게 되면 말로 쭉 이래서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상용 손해전원 상실 시 안전보호 이런 개념인데 축전지가 UPS를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죽으면 안 될 것들은 전원을 공급하고, 그리고 나중에 비상용 발전기 이제 UPS와 축전지는 용량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용 발전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전소에 옛날에 그러니까 설치된 도면도 그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개념은 발전소마다 좀 틀릴 수 있어서, 근데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다른 게 또 있어요. 이 도면 말고. 근데 나는 제가 전공이 건축전기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비상용 전원 라인은 UPS에 의해서, 그러니까 축전지 있고 UPS에 의해서 뭐 STS 아니면 CTTS 뭐 이런 걸로 해서 차단기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상발전기 나중에 얘가 배터리가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비상발전기 나중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STS하고 CTTS가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STS는 저압반에서 무슨 단은 넘어가는 거예요. 정전 없이. 그러니까 CTTS는 고압반에서 넘어가요. 내가 전산센터 업무를 하면서 요걸 다 써봤는데, 그래서 나는 공부를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나는 이 회로들 내가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근데 개념적으로 알면 자기가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요 그림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금 돌아다니는 다른 그림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달라 그러면 찾아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근데 그게 좀 복잡해요. 이 뒤에 있으려나? 그건 내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하 모선에 이렇게 공급을 하면 된다. 그래서 설치 목적이, UPS 설치 목적은 손해전원 상실 시 비상발전기 정전환 유지까지 짧은 기간 전원을 공급하는 거고, 비상발전기 설치 목적은 손해전원 상실 시 보일러 터빈 발전기 안전하게 정지하는 거다. 비상조면 제어계통 전원 공급하는 거다. 근데 무정전 부하 종류에는 제어용으로 터빈 발전기 보일러 제어계통과 차단기 제어계통 뭐 이런 쪽이 있고, 비상전력 공급용으로는 비상용 베어링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요 분야는 요것보다 더 잘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UPS-9 공급하는 라인하고 실제로 발전기 공급하는 라인이 좀 틀려요. UPS-9 공급하는 거는 자 실제로 죽으면 발전소에 크게 문제되는 거는 대부분 UPS 회로를 연결해서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걔가 감당을 못하니 나머지는 이제 비상발전기 다시 좀 죽어도 되는 거는 비상발전기에서 공급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전소가 이렇게 비상발전기가 있는다는 그 자체가 실제 어떤 사고시 대비하는 거잖아요. 사고시요. 그러면 이제 문제 없이 정지하기 위한 개념이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전체적인 개념을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리고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 뭐가 있죠? 병입 조건이 한번 시험이 나온 것 같아요. 병입 투입 조건에서 그러니까 동기 검정기를 어떻게 투입하느냐 그걸 물어본 문제가 있고요. 병입을 운전을 물을 때 네. 병입 조건에 대해서 쓰라고 하지 않나요, 그럴 때? 아니, 병입 조건이 주파수 그러니까 맞아야 되고 또 동기 검정기를 그러니까 그 문제가 병입이 또 어떻게 보면 병렬이거든요. 그렇죠. 병렬 조건을 물어보는 건지 동기 검정기 투입 조건을 물어보는지 문제 뉘앙스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동기 검정기가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서 투입이 됩니다. 요걸 써야 될지 병렬 운전 조건을 써야 될지가 그 문제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문제 파악을 쭉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그래서 대부분은 병렬 운전 조건 제일 많이 물어봤는데 그 전에는 동기 검정기 투입 조건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투입 조건은 또 조금 쓰는 방식이 틀리죠. 네.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이거 조건이라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압이 뭐 80% 이상 돼야 되고 네, 싱크 동기 검정기. 걔를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네, 네. 네. 병입 조건을 쓰라고 그런 거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렬을 하려면 동기가 맞아야 돼요. 이랬던 이거 운전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투입을 해갖고 상시 운전을 할 때에 맞아야 될 조건들이고 딱 투입을 할 때에 필요한 조건이 병입 조건 아니야 이게. 병렬 조건 싱크로가 들어간다니까. 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문제마다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0점짜리 문제에 네. 동기 발전기 병입 조건에 대해서 쓰시고 그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보니까. 그런데 그 답이 뭔지 그 병입 예? 거나 주파수 이상 부분이 원래는 병입 조건의 세 가지가 그렇죠. 맞아야지. 그것을 묻는가 아니었나 싶어 내 생각에 병입 조건. 그리고 병입 조건이라고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할 때 필요한 조건. 그러면 이건 25점이 되는 거 워낙 10점밖에 안 되거든. 용어 자체가 병렬 조건으로 쓰지 아니까 굳이 병입 조건을 이렇게 쓸 때는 그거를 써도 뭐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요. 실질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물어본 거여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 시야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진짜 답이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실제 이제 이게 답이라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게 다른 시야로 보면 이게 답일 수도 있어요. 우리 답을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해석하기 문제 여건상에 해석하기에 요건 것 같습니다지.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도 좀 힘든 문제거든요. 근데 동기 검정기를 좀 그 뉘앙스가 동기 검정기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나오면 검정기 투입 조건 있죠. 그걸로 답을 써야 맞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병렬 운전 조건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문구가 병입 조건에 대해서 쓰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 생각에 나도 답을 못 봐가고 있는데 여쭤본 건데 이런 것은 이게 우리가 병입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이럴 경우 이게 만이 그 범위를 사고 나죠. 사고죠.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겨. 이거는 병렬 운전 조건에 이거 안 맞으면 사고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 병이 또 동기 검정 투입 조건에 있잖아요. 조속기를 조정하고 아니 죄송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기전력이 안 맞아. 네. 그렇다고 해서 투입한다고 사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크게 차이가 나면 몰라도 네. 운전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니 동기 검정 투입 조건에 맞아요. 투입 조건에 우리 기전력을 맞게 해갖고 계좌 전류 조절 전압을 맞게 해갖고 투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속기에서 속도를 맞춰야 되죠. 주파수 맞춰갖고 투입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벌써 맞은 상태에서. 네, 오토 싱크로나이저에서는 저런 병렬운전 조건 자체가 다 안 들어가고 전화 주파수 위상 그 세 가지 부분만 딱 넣어놓고 그 조건을 맞으면 이교수님 보면은 그세 가지 그뭐 있어요. 네, 네 동기검정기 투입 조건 쓰는 거 있어요. 연기시 네. 기준, 개통 연기시 기준 해갖고 이렇게 예. 하고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4%, 네. 위상이 10도, 주파수가 F 네. 플러스 마이너스 0.2 헤르츠, 네. 헤르츠 되겠어. 병입 조건을 만약에 1교시에 나오면 병렬운전 조건 기본적으로 써주고 혹시 모르니까 병입 조건 해서 또 하나 그거 두 개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못 쓸 시간이 없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니까. 사실 1교시는 내가 보기에 시간이 대부분 부족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빨리 쓰시는 게 잘못하다 그거 두 번 쓰잖아요. 두 페이지 한 문제 잘못하면 못 쓸 수 있어. 그러니까 10개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다가 9개밖에 못 썼어. 그럼 무조건 손해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페이지 쓴다. 10분에 한 페이지 쓴다. 그 10문제를 무조건 다 쓰셔야 돼. 근데 뭐 하나를 특별히 잘 써갖고 딱 했잖아요. 그 한 문제 못 쓰면 특별히 잘 썼다고 해서 6점에서 7점 받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한 문제를 못 쓰면 아예 점수를 못 받는 거잖아요. 얘는 대충 써도 한 3, 4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10문제 쓰셔야 돼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하고 완전 틀리게 써버리면 만약 병입 조건으로 생각해갖고 썼는데 병렬운전 조건이야. 그러면은 아예 그 병렬운전 조건 자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점수를 맞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요.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가 그럴 수 있는데 또 채점자는 또 틀려요. 채점자도 답이 사람들이 막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자기가 약간 애매해서 이렇게 썼나 보네. 이렇게 채점자는 또 따르기 때문에 그 점수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는 그건 채점자 마음이에요. 출제자는 나는 답이라고 던져주고 가면 되고 채점자는 또 이거 문제 볼 때 사람들이 이제 채점하다 보면 이상할 거, 이 사람이 이렇게 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고 자기가 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채점자는. 네. 그래서 뭐 의도가 이건데 이것도 좀 비슷하게 몇 점 줄 수 있을 그런 가망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 시험 문제 보면 진짜 얘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문제 되게 많거든요. 진짜 얘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제일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쓸 수 있는 답을 쓰는 거잖아요. 뭐 사실 뭐 내가 쓸 수 없는 거는 당연히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답 중에서 제일 비슷한 거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쓰려면.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저는 동기발전기 요 병렬에서 주전 위파상 이렇게 했어요. 주전 위파상. 이 교수님. 네. 밑에 이 개요 밑에 2번에 네.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4% 위상 네. 10도 이내 그 주파수 0.2Hz. 네.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개통 명이 그게 그래요. 의미가 뭐냐고. 네? 그게 병입 조건 아니에요, 그게? 병의 조건이죠. 병입 네.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라니까요. 병의 조건하고 영연료 조건하고요. 병렬을 한다는 게 개통이에요. 개통에 우리 다 발전기는 다 병렬이에요. 투입한다는 게 병렬 운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입 조건을 쓰시고 그러면 저 조건을 쓰고 그다음에 투입하는 절차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써줘야 답이 아니냐.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요. 문제가 동기검정기 투입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 답을 쓰시는 게 맞다고요. 병입 조건이라 할 때는 그러면 이걸 써야 되는가 저걸 써야 되는가 난 그걸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입 조건 얘기 물어보면요. 병렬운전 조건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학원에서 돌아다니는 답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1교시에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교시에 이런 그 방대한 양을 병렬 조건을 쓴다. 쓸 수가 없잖아. 그렇죠. 간단히 이제 주소여서 이제 5개 있잖아요. 주파수, 전화, 위상, 파형, 상해전 방향. 요걸 간단히 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다 쓰세요. 아, 예. 네. 아니, 시험 문제가 25점짜리를 10점짜리로 물어본 적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압이 4%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이게 보통 그렇다는 거죠. 전압별로 또 다 틀려요. 실제 이제 한전 규정에 보면 전압별로 154, 뭐 345 전압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통 이렇습니다지 이게 꼭 맞다고 보면 안 돼요. 네. 주파수만 틀리지 네? 전압 주파수가 10. 네, 그러니까 154, 345, 765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한전 규정에 보면 15도 25도 네, 네, 네.
그냥 제대로 일반적으로 할 때는 틀려도 발전기 때는 네. 저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전압이요? 전압 주파수 위상이 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 한정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송전 네. 쪽에 제표로 할 때는 네. 그거에 따라 이제 제표로 정책에 따라서 좀 규정이 있는 거였는데 전에 그 어. 원봉주가 그 한번 그 얘기를 해줘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찾아볼게요. 그거는 옛날에 어쨌든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대충 개념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거기에 그 숫자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뭐 표에 보면 네, 풍전 전력이 500kW 또 1,500까지 또 2만까지 세 가지 네. 부분에서 용량으로요. 네, 거기서 지금 저기 15도, 20도 네, 위상과. 또 네. 3, 50 이렇게 또 주파수도 0.1, 0.2, 0.3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나눈 거가 있더라고요. 정교하셨고 말씀하시는구나. 네. 우리 본사는 저는 이 영유 조건에 의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 주파수 이거는 어떤 책에 있는 거 그냥 책에 있는 거 이렇게 내가 적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거만 그렇지 않고 아까 용량별로 보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보통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이게 여기서는 이게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면 됩니다로 보시면 된다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그게 네. 조구가 딱 중간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발전소에서 네. 개통 병입 조건 세 가지를 쓰고 그 정정 범위를 쓰시오 하면 저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딱 물어봐서 정정 범위를 쓰시오 그러면요. 세 가지 용량별로 아니요. 용량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다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면 용량별로 하고 뭐 아까 말했듯이 이게 틀려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걸 다 적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물어본 건 없고요. 그렇게 꼭 집어서 물어본 건 없어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꼭 집어서 물어보면 사실 정확한 답을 적어줘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거는 어떤 한전 자체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한전 자체 규정을 가지고 시험에는 그렇게 꼭 집어서는 안 물어봐요. 네. 네. 용량이 크면 클수록 네. 이상각이나 이렇게 적게 벌어져야 돼요. 네. 왜냐면 계통에 충격을 얼마나 주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통이 적은 것들은 아마 분산전압 같은 거는 뭐 20도, 30도 벌어져도 그냥 투입을 한다. 네. 근데 그건 들어봐야 1000km, 2000km 들어봐야 계통 몇 천만 킬로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렇죠. 알아주려고. 근데 네. 큰 것들은 그렇게 하진 않되지. 그러니까요.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전 규정을요. 시험 문제 내버리면 그 문제 소지가 많거든요. 뭐 한전 규정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전사는 유리한 얘기고 그 옛날에 그것도 그 배전설에 무슨 한전의 디자인 설계 뭐 이상한 문제 하나 있었어요. 그런 책이. 근데 그런 문제 내면 이제 크레임이 많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한전 산업만 붙기 위한 문제냐 뭐 이래갖고 그러니까 한전 사실 우리가 한전 규정에 대한 필요한 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꼭 집어서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이 시험 자체가 네. 한전 발변연소 배전 쪽 부분에 네. 업을 이제 위주로 네. 해갖고 업을 위주로 하고 네. 하기 때문에 한전 규정을 대다수 채용해갖고 그쪽 부분을 맞춰서 들어가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떤 우리나라의 뭐 기술 기준도 있지만은 네. 한전 쪽 규정에 의해서 좀 많이 이게 시험 그 답안을 네. 포커스를 맞춰갖고 들어가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유리하긴 해요. 근데 유리한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꼭 안 물어보는데 내가 쓰려면 한전 규정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더 얘가 똑똑하고 잘하는 거야 이거는 될 수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시험 문제를 꼭 집어서 그렇게는 안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규정들을 다 외워서 쓰기가 쉽지 않으니 전체적인 개념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서버렸지? 어떻게 눌러야 되나? 안 되나? 웬만한. 뭘 만진 거지? 내가 저걸 눌러서. 질문이 많아고 이 교수가 가르치기 힘들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걸 눌러서 하는 거야? 회전을 회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회전이죠? 보기 편집 보기 있을 것 같은데 보기. 전부 나도 나이가 들어갖고 이런 거 할 줄. 아 여기 있다. 여기다. 한번 더 눌러. 보기. 다시. 보기. 됐네. 크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보면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주전입 파수.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근데 주파수가 같을 것이잖아요. 주파수가 같을 것에는 첫째가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전압 난조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압 난조. 전압 난조 발생했죠. 최대 2배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주파수가 틀리다면요. 저것도 은백 이야기는 이 회전 속도가 같아야 된다는 거 해야 되는 건 아니면 주파수는 전 계통적으로 다 똑같잖아. 아니죠. 내가 투입할게. 말하면 전개통을 갔는데 이게 병렬이잖아요. 뭐 한 개통에 있는데 내 발전기 투입하려고 그래요. 근데 병렬인데 얘가 그 전에 그러니까 말하면 개통은 60Hz잖아요. 그럼 내가 주파수가 50Hz라 그러면 최대는 나중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조금씩 생각 최대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배의 전압 차이가 나요. 2배의 전압 차이가. 근데 이거는 최대가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그 차이에 의해서 전압 난조 현상이 일어나요. 2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역회전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냥 크게 단락질로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 역회전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역회전? 2배 차이가 난다는 거. 왜냐면은 최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밀리다 보면 나중에 최대 이렇게 주파수 차이가 나는데 그 전압 차이 이건 전압이잖아요. 전압 차이에 의해서 단락전류 같은 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난조 현상이 핵심이고요. 실질적으로 전압 난조 현상이 핵심이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전압 난조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조속기를 조정한다. 대체기 조속기를 조정한다. 사실 주파수가 틀리면 위상차도 틀린 건데 이게 지금. 그렇죠. 근데 최대 이렇게 된다는 거 투입할 때 잘못하면 60Hz하고 50Hz 이렇게 된다는 걸 이렇게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응? 이건 안 되나? 자꾸 이거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힘든데 어쨌든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전압하고 위상이에요. 전압하고 위상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어쨌든 전압이 틀리다는 거는요. 전압 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압은 무효순환전류가 흐르고요. 위상이 틀리면 유효순환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전압은 무효분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그리고 위상은 유효분하고 연관된 거고. 그래서 전압이 틀리면 그 차이에 의해서 무효순환전류가 하는데 우리는 제일 많이 본 벡타도를 한번 그릴게요. 벡타도. 이거 두 개를 같이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원래는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고요. 이 원이고 이렇게 했고 얘 차에 의해서 EC 전압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요. 실질적으로 얘는 이 원이 E2보다 큰 거예요. 이 원이. 그래서 그 차가 EC예요. 그러면 우리는 차에 의해서 IC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떤 전류가 이렇게 I1이 있다 그러면 얘는 I2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역률이잖아요. 코사인 세타잖아요. 얘가 같을 거라고요. 얘 세타, 코사인 세타로 하면 세타 1. 실질적으로 세타, 얘 1은 처음에는 같았어요. 예, 이렇게 세타 1이라고 보면. 세타 1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얘가 투니까 세타라고 보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얘 때문에 이 차에 의해서 얘 때문에 이런 I1 다시에 대한 전류가 생겨요. 그러면 얘는 다시 얘 때문에 이렇게 했고 I2 다시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우리는 각이요. 역률각이 세타 다시로 커졌죠. 그럼 우리는 역률이 안 좋아진 거예요. 네. 얘는 다시 이렇게 됐잖아요. 좋아졌어요. 2-로 보면. 실질적으로 얘는 역률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건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책에 쭉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요리 넘어가잖아요. 얘는 증자작용이 된 거예요. 얘는 감자작용이 더 증가한 거고요. 나중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균합작용에 의해서 전압이 같아집니다. 이렇게 돼요. 네. 요 벡터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해서 위상차가 틀릴 때 벡터를 그릴게요. 이건 나중에 점선으로 그려야 되겠죠? 점선으로. 실제는 원래 이렇게 되는데 이만큼 위상차가 났어. 얘가 E2가 이만큼 앞선다고, 우리 이쪽으로 하는 거 앞서는 거 보잖아요. 앞선다고 이렇게 딱 보면요. 이렇게 했고, 이거에 대한 EC 전압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가운데 반으로 딱 이렇게 자른 IC 전류가 흘러요, 이게 90도고. 네. 그럼 아까 우리 전류가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요, 쟤처럼 똑같이 이거 아니고 이거 I2라고 보면요, 얘가 처음에 각이 역률각이 세타였다면 얘는 세타2라고 세타1이라 그러면 합성이 이렇게 되겠죠? I1 다시는 역률각이 다시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역률각이 좋아졌어요, 얘는 반대로 나빠졌는데 얘는 좋아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전압하고 위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발전기 병렬원자 답쓸 때. 얘 두 개를 잘 비교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남들은 다 써요. 사실 이거 발전기 병렬원자 놓고 못 쓰면 사실 붙을 자격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당연히. 근데 요거를 남들하고 틀리게 부각시키려면 나는 이걸 정확히 합니다를 잘 써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열식 말고 전압이 틀리니까 저희 벡터들을요, 같이 두 개를 같이 그려주세요. 이래서 이렇게 틀립니다. 얘도 보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될 건, 뭐, 얘는 이렇게 되겠네. 얘를, 사실 얘 너무 크게 그렸네. IC 전류라는 건 사실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나중에 그릴 때도요, 이거 자주 그려봐야지, 잘못하면 너무, 이것도 지금 너무 밖으로 나갔는데, 밖으로 그림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내가 크기를 어느 정도 그려야지 표현이 잘 돼요. 그러면 I2 다시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역률이 되게 나빠졌어요, 얘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 벡터도하고요, 또 다른 벡터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수수전력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수수전력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수수전력 구하는 거 있어요. 여기 E1이고 E2 했고, 근데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구하는 수수전력 구하는 게 요것만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도 그 밑에 있네요. 여기 요거예요. 요거. 이게 수수전력.
이게 수소 전력이고 그 뒤에 장에 벡터도 잠깐 좀 더 내릴까요? 여기 그림상으로는 여기 다 있네요. 요 벡터도고 이게 수소 전력 부분이 이게 뭐야? 이상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너무 작게 그려서 그러는데 처음에 나도 그러니까 그 변압기 병렬 운전하고 발전기 병렬 운전하고는요 원리가 똑같아요. 이 벡터가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적용할 때 좀 말이 좀 틀려요. 근데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변압기나 발전기는요 사실 회전기냐 정직이냐 이 차이지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벡터도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여기 나중에 그렇게 보시면 수소 전력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내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그래서 그려왔는데 나중에 이 밑에다가요 답 쓰실 때 전압이 틀릴 때 하고 위상이 틀릴 때 벡터를 그리시고요. 네, 여기다 표를 그리세요. 표를.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그리고 얘도 그리고 얘가 두 개 비교표가 딱 나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 난 9분이라고 썼네요. 9분하고 전압이 VA가 VB보다 클 때 여기일 때 부하분당 저희 I 이렇게 하고 여기 GA GB를 썼어야 되구나. 뭐 이렇게 구분 I1에서요. I1 다시로 I1에서 I1 다시 증가했잖아요. 증가라고 쓰고요. 얘는 I2에서 I2 다시로 감소라고 쓰세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GA가 GP보다 데타만큼 앞설 때를 이렇게 쓰시고 GA GB 이렇게 쓰시고 부하 분담을 똑같이 보면요. 얘는 I1에서 얘도 I1 다시로 증가했어요. 근데 얘는 I2에서 I2 다시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부하 분담은 똑같이 실질적으로 증가 감소가 똑같아요. 근데 역률과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비교해 볼까요?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는 실제로 개념이 좀 틀려요. 세타는 각이 증가했잖아요. 세타는 증가했어요. 세타 다시로. 그렇다면 역률은 감소한 거죠. 그렇죠? 역률은 감소. 얘는 세타2는 세타2 다시로 감소했어요. 얘는 역률은 그러면 증가한 걸로 봐야 돼요. 증가. 그렇죠? 얘는 세타1에서 세타1 다시로 얘는 감소했어요. 얘가 역률이 틀려요. 역률이 서로. 그리고 세타1에서 세타1 2 다시로 증가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역률이 증가하고 역률이 감소했어요. 역률값이 얘는. 그러니까 부하 분담을 이런데 실질적으로 역률이 바뀌었더라.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얘는 그래서 전기자본적, 감자적인, 증자적인 그것도 써줘야 되는데 무효전력 그거보다 이제 무효전력이에요. 얘는 무효전력이
그래서 전압에는 무효전력이 상관이 있잖아요. 얘가 증가한 거예요, 무효전력이. GA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증가해. 그리고 얘는 무효전력 부담을 감소하게 돼요. 무효전력 부담 증가하면 전압 VA가 실제로 감소해요. 네. 그러면 얘는 VB는 얘는 자연적으로 얘는 감소해서 증가하겠죠. 그래서 조금의 차는 균합작용을 해서 실제로 EA하고 EB는 같아집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얘는 어떤가? 얘는 실질적 얘는 동기화력이 뭐 그 유효전력으로 보죠. 유효전력으로 보면 얘는 이제 PA가 유효전력이 얘가 줄면서 역류가격이 줄었으니까 증가할 거 아니에요. 유효전력이 얘가 증가해요. 얘는 감소하고. 우리 유효전력이 증가하면요. 증가할 때는 내가 부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회전 속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 저절로 감소돼요, 얘가. 부담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조금의 차는 델타하고 어쨌든 같아져요. 예. 그래서 큰 위상차는 조속기가 속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조금 차이는 저절로 같아집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압하고 위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요 표를 그려서요. 요 표를 그려서 표현을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답이 틀려져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핵심은 이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이 벡터도를요. 벡터도에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유효전력, 무효전력 다 나와 있고 위상차도 다 나와 있고 여기에 뭐 전기자 반작용 현상도 다 나와 있고. 근데 요거랑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답 쓸 때 한 페이지 정도에 벡터도를요 양쪽을 이렇게 딱 그리시고 전압 그러니까 나머지 건 다 비슷해요. 답을요. 간단히 쓰시고 얘를 핵심적으로 쓰시면 남들하고 답이 틀려 보여서 한 페이지에 벡터도 그리고 표 그리고 한 페이지 정도에 딱 이렇게 뭐가 틀립니다. 정리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원래 보면 저기 뭐 이렇게 있는 것들 내가 그 전에 이게 정리된 것들이거든요. 일단. 네.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압하고 위상이 틀릴 때 비교를 쭉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압 파형이 같을 것은 발전기 특성마다 다 파형이 조금씩 틀릴 수 있거든요. 사인파긴 한데. 그래서 발전기 구매 시에 같은 파형의 그걸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형이 틀리면 여기 보세요. 그 파형 차이에 의해서 전압차가 생겨서 고주파 순환전류를 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도 트위치에 결정하는 건 그렇게 했지만 별로 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전압하고 위상. 그리고 이게 요에서 이제 나중에 수수전력은 요 수식으로 구하면 되거든요. 변압기 할 때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이거 그리는 것보다는 두 개를 그 부분의 수수전력이 얼마냐 이렇게는 잘 안 물어볼 거예요. 네, 뭐 구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조표로서 내가 이 두 개가 차이가 이렇게 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발전기 병렬적 개념을 좀 잡으셨나요? 네, 저 벡터도가요. 변압기에서 변압기 병렬적 똑같이 나와요. 근데 말만 틀리고. 차이는 정지기냐 회전기냐에만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기는요. 안 변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세팅이 되면 안 변해요. 세팅은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 각변이 먼저 맞춰야 되잖아요. 각변이 틀리면 어떻게 변하냐 뭐 이런 얘기지만
발전기는 회전기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네. 그리고 동기 발전기 개통 병입 방법. 아까 요거랑,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개통 병입 방법은 동기 발전기 개통 병입 시 동기 검정기를 사용해서 보통 자동 투입하거나 반자동 투입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기 검정기 개통도를 먼저 그리시고요. 답 쓸 때 이렇게 개통도를 그리시고요. AVR하고 조속기를 좀 표현을 해줘야 돼. 우리는 동기 검정기가 12 이렇게 12를 투입할 건데 이 동기 검정기가 여기서 검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12를 투입합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조정하냐면 AVR하고 조속기하고 요걸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침형 동기 검정기 사용하고요. 주파수와 위상이 일치하게 하여 차단기를 투입, 개통에 병입시킨 거예요. 근데 전압도 일치를 시켜야죠. 그리고 발전기 위상이 조금 앞서고 전압이 조금 높은 상태에서 투입하여 그러니까 전동기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어떤 개념적인 얘기를 했고요. 개통 병입 순서로는 개통 전압과 가동 중 발전기 전압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AVR로 조정해서 전압을 같게 만듭니다. 요 얘기고요. 그리고 조속기로 속도를 조정해야 위상각 및 주파수를 갖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같아졌는지 보는 게 동기 검정기예요. 동기 검정기 지침이 보통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시계를 회전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시계 방향을 회전한다는 자체가 조금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때 회전하고 있을 때 보통 12시 5분 전에 이렇게 위상이 조금 앞서게 가고 있어요. 시계 방향 회전하겠다는 거. 12시 5분 전에 이렇게 딱 투입을 해요. 그러면 그 차단기를 딱 집어넣으면 검정기 지침이 12시 방향에서 딱 위상이 맞은 거예요. 딱 가운데서. 위상하고 주파수가 맞은 거고, 그리고 보통 전압은 조금 더 높게 해요. 전압이 낮으면요, 전동기화 현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기가요, 발전기 진상운전이 뭐냐면, 그러니까 요 나중에 발전기가 전동기화 현상이 되니까 개통으로부터 이렇게 전압을 쓱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조금 높게 하는 거는 전압을 낮으면 실질적으로 무효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위상이 좀 늦으면 유효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동기화 현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도 조금 앞서게, 전압도 좀 높게. 이렇게 해서 조금 처음에 투입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투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수동 투입하지 않고 자동, 반자동 투입한다. 개통 연계시 기준이 보통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전에 좀 자료를 찾아서 정확한 기준을 쭉 용량별로 있으면 그걸 넣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거는 내가 어디 찾아봐야 되겠나? 어디 있더라? 보통 근데 개통 병입 방법은 사실 얘는 자주 나온 문제는 아닌데요. 아까 말했듯이 그 병렬 운전 조건은 자주 나와요. 발전기 병렬이나 변압기 병렬 운전은. 그리고 요 문제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10점짜리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25점짜리는 하려면 진짜 좀 더 많이 좀 찾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용량 발전기 고정자와 회전된 냉각 방식 종류에서 이게 냉각 방식을 설명한 거거든요. 여기서 냉각 개수 K 있죠. K가 1, 2, 3, 4 이런 건 진짜 이건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이렇습니다 봐야 돼요. K1, K2, K3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냥 개수를 네. K1, K2, K3 이게 진짜 맞느냐다니까 말이 안 맞더라고요. 나도 이게 있고, 근데 책은 대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진짜 이렇게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이건 아니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개념적인 숫자지 이거를 가지고 진짜 이렇게 따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답 쓸 때 보통은 개요를 쓰거나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요보다는 구성도를 잘 그리는 게, 답안지는
답안지 제일 깔끔한 답안지가요. 그림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림을 내가 딱 그리잖아요. 그려놓으면 그 그림에서 모든 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말쓰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먼저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시는 게 암기도 좋고요. 답 쓸 때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림을 안 그리고 막 답을 쓰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고정자 냉각 방식에서 뭐 수소 냉각 방식하고 수냉각 방식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여기는 여기서 뭐 어려운 거 질문 같은 거 있나요? 내가 보기에 이게 거의 암기 사항이고요. 냉각 방식에서 저는 고정자 냉각 방식, 회전자 냉각 방식 이렇게 구분했는데 질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이게 바꿔야 돼요. 수소 냉각 방식하고 수냉각 방식하고 이렇게 그 밑에는 또 구분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장단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이게 암기 사항이지 뭐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도를 위해서 좀 더 빨리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없나요? 없으면 질문. 네. 네. 발전소 운전 제어 방식 요것도 제가 보기에 이거 한 번인가 나왔으려나 안 나왔으려나 모르겠네. 거의 요 운전 제어 방식 이거 되게 어려워요, 개념적으로. 근데 네. 근데 하나 외우면 개념을 하나 외우면 다행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의 개념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서 이걸 가져가야 될지는 의문이거든요. 나오면 이제 축 쓰는 거지 뭐.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걸 뭐 가져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거의 잘 안 나왔던 문제. 그리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 보일러 추정 제어 방식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증기 양을 조절하는 게 보일러 추정 방식이고 터빈 추정 방식이고 뭐 들어가는 양을 더 조절하는 증기 들어가는 양을 조절하는 거 그런 거겠지 뭐. 아니 근데 요거 말고도 또 다른 발전기 운전 방식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나는 4가지만 지금 구분해서 해놨는데 지금 보일러 추정 제어 방식, 터빈 추정 제어 방식, 보일러 플러스 터빈 협조 제어 방식, 그리고 변압 운영 방식인데 변압 운영 방식에도 또 여러 가지가 분리되더라고요. 근데 요 관련된 게 되게 많은데 뭐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아서 요 정도까지는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 이게 자주 안 나올 게 가져가기가 어려운 문제. 그리고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기도 발전소에서 뭐 돌려봤던 사람들은 뭐 이해하기가 쉬울지 모르는데 나머지 이 개념들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신 사람은 가져가시고요. 이게 잘 안, 여태까지 시험 한번 다 살펴봐야 되겠는데 한 번인가 나왔으려나 안 나왔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속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조속기의 정의는 발전기 출력 변화와 무관하게 원동기 회전수를 유지하기 위해 증기 또는 유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식. 뭐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고요. 보통 종류의 기계식하고 전기식 있잖아요. 요 구조도는 기계식 구조도는 좀 외우셔야 될 것 같고 전기식 구조도. 근데 전기식 구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요 구조가 더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요것보다는 나중에 나는 요렇게 외워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개통 요거 그리기는 쉽잖아요. PMG의 검출부 발전기 요거예요. PMG 있고 검출부 있고 증폭기 있고 여기가 전기부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기기의 변환부, 기계부, 전기기 변환부 요거잖아요. 그리고 변환부 배압 밸브 서버 모터에서 여기 밸브를 조정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요거보다 답 쓸 때도 이뻐요. 이렇게 가운데가 이쁘게 되고. 그러니까 기계식하고 전기식 개념 이 구성도는 두 개를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책에 내가 다른 어떤 책에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다시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우리 기계식 조속기에서 이제 스피더하고 배합 밸브하고 얘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구조하고 기능 뭐 그런 걸 간단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식 조속기하고 기계식 조속기 차이점도 좀 알아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지금 부동 시간하고 폐쇄 시간 요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잘 안 가져가더라고요. 부동 시간하고 폐쇄 시간이 부동 시간은 부하 변동이 생긴 밸브가 동작하기 전까지의 그러니까 반응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하가 변했어요. 근데 밸브가 동작하는 딜레이 시간 있잖아요. 움직이기 전. 그래서 0.2에서 0.5초 짧을수록 좋고 폐쇄 시간은 전부하 상태에서 무부하로 정지될 때까지 시간으로 부동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실제 서브모터 동작하는 시간이죠. 전부하 상태에서 완전히 닫힐 때까지 시간. 이게 폐쇄 시간이에요. 이게 속도 변동률하고 조속기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차 발전기 무부하 그러니까 속도 변동률에서 그러니까 수차 발전기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지? 무부하 속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쭉 보면 여기 어디더라?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 이상 전압. 우리 이상 전압 개념에서요.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에 이상 전압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거 설명 안 되거든요. 책에 제대로 설명 나온 게 없어요. 그게 아까 속도 변동률하고 부동 시간하고 폐쇄 시간 요거에서 되는 거예요. 뒤에 또 제대로 다시 써놨구나. 그래서 이 부동 시간하고 폐쇄 시간인 개념을 알고 속도 변동률하고 무구속 속도 요 개념을 알아야지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에 왜 이상 전압이 생기는가가 나와요. 네. 근데 우리 기본서에 그러니까 이상 전압 종류 나는 폐부 발일기 이렇게 5가지 외웠는데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 이상 전압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기본서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러니까 이상 전압 시험 문제 이상 전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 이상 전압. 그걸만 잘 설명해줘도 남들 안 쓰는 거예요. 이건 조속기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조속기 아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니까 스피드 배합 밸브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기능 다시 이렇게 전기식 조속기, 기계식 조속기 이렇게 다시 그렸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하 시간, 폐쇄 시간. 여기서 우리 속도 조정률은요. 어떤 출력 변화분의 속도 변화예요. 그래서 속도 조정률은 우리 많이 하셔서 사실 속도 조정률에 대한 대부분 다 알잖아요. 속도 조정률이 어디에 쓰이나요? 우리 속도 조정률 수식 계산 문제 많이 나오죠. 계통 특성 정수 할 때요. 발전기 특성 정수하고 그럴 때 속도 조정률 들어가잖아요. 네. 주파수 이런 거 나올 때 푸는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속도 조정률이에요. 속도 조정률은 그러니까 조속기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수력이 3에서 4고 화력이 4에서 5 정도 됩니다. 우리 속도 조정률은 당연히 가져야 될 문제고 우리 속도 변동률을 잘 몰라요. 속도 변동률하고 속도 조정률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운전 중 전부하가 차단되었을 때 과도적으로 발전기 회전 속도가 상승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 그러니까 수식이 델타 M은 여기서 우리 전격 부하잖아요. 전격 부하고 NM은 최대 속도잖아요. 최대 속도. 그러니까 NM분의
그러니까 전격 속도분의 최대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예요. 이게 실제로 속도 변동률인데 우리는 이 무구속 속도라는 게 또 있어요. 부하를 차단하면 실질적으로 부하가 그러니까 발전기가요. 그러니까 무구속 속도가 이제 더 많은 속도까지 올라가요. 이거를 조절하는 게 폐쇄 시간하고 부동 시간이에요. 저 위에 폐쇄 시간하고 부동 시간하고. 저 그래프가 무구속 속도만 해서 물어본 게 10점짜리 문제도 있어요. 무구속 속도에 대해서. 근데 요 개념은 알아야지 실질적으로 아까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 이상 전염이 생기는 개념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속기와의 상호 연관성 이렇게 된다는 거고 뭐 여기서 읽어보시면 될 거 거기서 무구속도 이렇게 된다는 거고 뒤에 또 있을 것 같은데 뒷장이 더 있구나. 거기까지 읽어보시면 속도 변동과 속도 조정의 차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속도 변동률은요. 아까 수식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보통 우리는 30% 이내로 설계를 해야 돼요. 속도 변동률을. 그리고 그러니까 속도 변동률은 운전 중 전부하가 차단되었을 때 과도적으로 발전기 회전 속도가 상승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다. 그래서 관성, 부하 변동의 크기, 조속기, 부동시간의 폐쇄 시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요 속도 변동률만 물어보면 따로 잘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변동이 크다는 거는 GD 자성, 그러니까 관성 정수가 작다는 얘기예요. 속도 변동이 그리고 속도 변동이 크다는 건 조속기 용량이 작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속도 변동이 크면 안 좋겠죠. 그리고 습격압이 경감된다. 그러니까 우리 수차 발전기는요, 부하를 갑자기 끄면요, 관로에 있잖아요, 습격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습격압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못 끊는 거예요. 부하를 차단을 한 번에 못 하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폐쇄 시간하고 부동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습격작용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전압이 상승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전압이 상승하는데 이 전압이 상승한다가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에 이상 전압 상승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구속 속도까지 쭉 올라갈 수 있고 전압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원 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부하 차단 시에도 전압 상승을 30% 이내로 억제시켜야 된다. 요 말이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에 이상 전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수차 발전기만의 특성이에요. 조속기가 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부하를 딱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예? 갑자기 끄면 속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분리시키면 되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수차 발전기는요 이렇게 걸러 여기 돌 거 아니에요. 얘 여기 딱 차단하는 거예요. 여기를. 차단하면 여기 습격 작용이 일어나서 수압이 올라가 얘가 문제가 되니까 얘를 천천히 차단하라 이거예요. 네. 얘를 수압 올라오는 그거는 뭐 구체적인 문제고 네. 발전기가 이제 이 오버 스피드가 돼가지고 전압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네, 전압이 높아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네. 지금 문제. 이게 습격작용 이게 너무 빠르면 습격작용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이게 발전기 아까 전압이 높아지고 이거 부하가 무구속 속도잖아요. 아까 여기 이렇게 그랬는데 무구속 속도까지 올라간다고요. 이게 너무 빨리 닫아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쇄 시간하고 부동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 타임을 어떻게 맞추느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일반 터빈 발전기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데 수차 발전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서 속도 변동과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상전압에서 딱 찍어요.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 이상전압. 근데 사람들이 왜 이게 이상전압이 생기는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그 책에 기본서 백날 찾아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이상전압 난 폐부 발일기인데 페란트 현상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 이상전압 발전기 자기여전 현상 일선 지락 시
기본파 철공진 뭐 이렇게 갖고 폐부발기 이렇게 외우는데 실질적으로 그 쓰란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 펴 그려갖고 우리 기본서에 펴 그려갖고도 써야 되고 막 이러는데 대부분 그러면 그거 다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제일 쉬운 것만 설명한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수차 발전기 그거 설명해 좀 남들하고 틀려질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그게 남들하고 틀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잘 잡고 가야 돼. 화력기에서는 속도 변동률 네? 화력 발전기에서는 네. 속도 변동률 표현을 써도 되는 건가요? 화력 발전기. 화력 발전기는 속도 변동률 따로 그렇게 얘기 안 할걸요? 뭐 얘는 수차 발전기에서는요. 해당되는 거죠. 네, 수차 발전기는 아까 그런 현상 때문에 속도 변동률 얘기를 해요. 네, 네, 화력에서 그런 얘기 안 쓰는 것 같은데. 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네, 화력에서는 그런 얘기 안 쓰는 것 같아요. 출력 변동. 속도 조정률은 다 있는데 속도 변동률 얘기를 안 해요. 화력에서. 네, 이상하게 찾아봤는데 속도 조정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출력 변동률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요게 몇 번 나왔는데 지금 나도 정리한다고 서버에 정리가 됐는데도 이 깔끔하게 좀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다는 나는 아는데 이게 처음 만들 때 이렇게 돼서. 근데 이게 10점짜리도 몇 번 나왔고요. 이게 조속기 물을 때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를 표현을 잘 해주는 게 남들하고 틀려져요. 나머지 거는 암기사항이에요, 사실요.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는 제게 어떻다는 걸 알다, 내가. 얘가 무슨 뜻이다. 요걸 잘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조금 10분만 쉴까요?